김종대 전 의원에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야 컨설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유로운 정치인인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 좀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무슨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글쎄 뭐 단기 처방은 제가 낼 수가 없지만 현대 민주주의의 몰락 내지 퇴행은 정당의 위기에서 시작된 건데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가 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보자면은 극우 세력 이제 큰 덩어리들의 과도 체제로 사실상 변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뭐 정광훈 목사 쪽, 뭐 전한길 목사 쪽, 전한길 강사 쪽 이런 식으로 윤 어게인 쪽 뭐 해가지고 몇 군데가 소수가 강하게 결집을 하고 대중동원이 시작되면은 이 정당이 어떤 다수결에 의한 합리적인 집단지성이자 여론을 모으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과도 체제, 권력 나눠 먹는 이런 어떤 도구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연이 돼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원리로 극우 세력에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기로에 놓여 있는데 네. 첫째로 당원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발상부터 좀 바꿔야 돼요. 분명히 이런 종교 집단이나 어떤 거 가명으로 이렇게 입당하는 거에까지 무방비로 다 열어주겠다. 이 기준을 일단 한번 제고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적절한 당원 자격 심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원이 하나의 어떤 세력에 장악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강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혁신 세력들이 이런 어떤 현상이 전당대회 전에 일어나기 이전에 과거와 절연하는 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한 노선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극우 세력을 막아달라는 호소를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인위적으로 전선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저항 세력이 생기고 여기에 어떤 또 황교안 시즌2와 같은 현상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당의 또 기득권이 국고보조금입니다. 네. 정치개혁안을 내놔야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혁신파가 탈당 못하는 이유도 풍찬노숙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기득권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단순한 어떤 내란 세력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정당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어떤 정치 개혁으로 좀 담론을 형성해서 여론을 모아가는 게 어떠냐. 그리고 요즘 왜 개헌 논의 안 합니까? 그거 원래 대선 전에 그걸로 한번 승부 보겠다고 했었는데 싹 사라졌거든요. 네, 원래 그 이런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개헌에 관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뭐 선거 때 대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까지 했으니 대통령은 오늘 여건이 좋습니까? 개헌절 관련한 메시지를 내놨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뭐 개헌 얘기할 정신이 없는 거겠죠. 뭐 따지고 보면.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또 이 개혁으로 가야 된다, 정치 개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현 상황과 연관된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인사청문회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그 부정선거론 주장하는 그 교수인가요? 예, 모스타. 예. 이 사람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답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들어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후보자의 대답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에 비추어서 이런 분들의 언급이나 활동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 듯한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선호 의원, 예. 그 모스탄 씨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하려다가 특검에서 접견 금지해서 네, 못하고 예. 뭐 서울대 강연하려다가 서울대 측에서 뒤늦게 이런 사람이야 네. 못하게 하니까 뭐 서울대 정문 앞에서 정문 뭐 앞에서 했죠. 했다고 하고. 예. 누구 초청으로 온 거예요?
원래 초청은 이제 그 15일에 예. 그 서울시에서 주최한 뭐 2025 북한 인권 그 뭐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에 초청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모스탄 교수 전 대사죠. 이 사람의 이제 문제적인 행동을 인지를 하고 이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이게 되게 늦어가지고 이미 14일에 입국을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스탄 뭐 전 대사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리버티 대학 현재 교수기도 한데 그야말로 이제 그 문제적 발언을 너무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 6월에 미국에서 할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가짜 뉴스적인 발언을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중고등학교 진학 못한 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다른 것이다. 참 방송에서 소개하기 힘든 형사처벌을 뭐 형사처벌 이걸 하면서부터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좀 관심이 쏠리고 그 사람의 문제적인 행동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당장 그 은평제일교회라는 곳에 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시에. 사랑제일교회가 아니고 예. 은평제일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은평제일교회에 가서 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아까 뭐 오전에 은평구청장 또 뭐 여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거 취소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지만 은평교회에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제 전한길 씨 건도 그렇고 전한길 씨 때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이른바 일부 강성 보수 개신교계 일부 교회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그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듯이 이런 아스팔트 우파의 행동들이 지금 네.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이 모스탄 전 대사가 이 교회에 찾아가서 하는 것 거기서 뭐 USA라고 부르고 바깥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이런 설교들을 지금 했다라고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들하고 오버랩 되면서 참 답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스탄 씨 접견 금지되고 나서 편지를 써서 그걸 또 전환길 씨가 읽었다는 거고. 네. 그 전환길 씨가 읽은 걸 보면 접견 금지 정말 어리석은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라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감옥에 가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꾸 이런 생각들을 갖고 뭔가 접근하려고 한다. 제가 보면 관두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돈과 조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게 있는데 어떤 쪽이든 간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 할수록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면 정치에 개입을 하면 이게 지금 돈이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활동도 더 극단적인 그러니까 균형을 잡고 사실을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점점 인기가 떨어진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고 레거시 미디어에 일하는 저희들도 고민이 거기에 있는데 저희도 사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제 지금 이 정치와 관련한 유튜버나 뭐 이런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들이 등장하면 이게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하면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해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뭐 거의 다 후원금도 넣고 돈도 넣어주고 지금 이런 것과 맞물려 가는 것 아니냐. 이게 현실 아니냐. 뭐 이른바 그런 걸 이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죠.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 이것에 입각해서 이제 여론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스탄 대사도 그렇고 뭐 이런 걸 이제 아주 유식한 말로 악의적인 뭐 오도자, 뭐 오인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맞는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 기사 봤어요. 한국인들의 간증이 많이 쌓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극우의 스피커가 이게 증폭되는 원리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가짜 뉴스나 음모론이 미국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거를 국내 소식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미국 내에서 일단 증폭을 시키죠.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한국에서
원래 퍼뜨린 극우 세력이 인용하고 수입하는 봐라, 거예요. 저 미국의 저 유명한 분이 네. 유명한 사람이 우리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근거가 있다고 한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일 것이다. 왜 저 사람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 국제형사사법 대사까지 지낸 아주 유력한 분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논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생산한 국내에서 생산한 걸 역수입하는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스피커가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유념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미국 내 호응자가 많다는 것이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한테 관세 협박을 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은 쫓겨난 보호소나로 그걸 대통령 구속시켰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예. 그 저기 훌륭한 내 친구가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우산으로가 바로 극우 조금 전체주의 성향이 있는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한국화하는 이런 어떤 걸 갖다가 자꾸 신화를 퍼뜨립니다. 전한길 씨가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뭔 소스가 있다는 게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면은 주로 이제 청년층이나 청소년층들한테는 이게 침투력을 갖고 또 교회가 그거를 확산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을 형성했는데 저는 한미 극우의 동맹화라고 이걸 좀 보고 있어요. 예. 한미 동맹이다. 국제 네트워크다. 그리고 미국의 그 극우 지도자들이 전 세계 극우를 굉장히 그 말하자면 인파워먼트 일종의 어떤 거 추동하는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독일의 극우 정당에 막 축전 보내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응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화되는 추세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 그 이상의 지금 폐해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점에서는 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되고 사실관계가 적어도 무엇인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스탄 씨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 못하도록 한 것은 국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김종대 의원께서도 뭐 쭉 여러 가지 이 사장 뒷 이야기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이 정치 세력들이 일정 부분 아스팔트 우파 그 지지층들로부터 정치 자금이 모금되잖아요. 그 상당한 돈이 미국 정가로 흘러갑니다. 네? 미국 정가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하은 이 사람들에게 행식은 이제 남북 간의 이거 평화 뭐 북한 인권을 위한 뭐 이런 법 미국에서 입법 활동 예. 이런 거 예. 지원이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정가에서도 이 정강훈 뭐 목사 이런 정치 세력들하고 일정 부분 네트워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스탄 교수 같은 경우도 오늘 조경태 지금 현재 의원이 우리 당 이제 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당권 선언했죠. 이제 후보로 서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는 지금 민주주의 정당의 위기가 지금 살상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당에서 그렇게 치열한 경합 경선을 거친 후보를 갖다가 야심한 새벽에 후보 교체 작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걸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걸 뒤집은 게 이제 당원이고 윤희숙 지금 핵심이도 그래서 지금 이 핵심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비대위에 올려봤자 이거는 용두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당원 투표에 붙여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 이유가. 그래서 이제 지금 조경태 이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절연해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자신은 이제 3대 세력으로 이야기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 예. 그리고 정강훈 목사 이 추종자들. 그리고 이제 윤어게인 주창자들 이 세력들을 갖다 절연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저 조경태 의원이 제대로 짚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당이 자꾸 그러면 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그 8월 중순에 한다 그랬다가 8월 19일 그러다가 아직까지 전당대회 날짜를 왜 못 잡냐. 저는 대단히 우려하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합리적 보수의 지층은 자꾸 우리 당에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책임당원인데 우리는 이 책임당원에서 자꾸 이제 위안돼요.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전한길 씨 이런 사람들이 주동한 그런
뭐 그 유튜브의 뭐 참여자라든지 뭐 이런 세이브 코리아 내지는 뭐 정하운 목사 이쪽에 또 적극적인 아스팔트 우파 세력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중 당적을 또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고 이럴 때는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다 보면은 그럼 나중에 그러면 우리 당원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8대2의 당대표 선출 룰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선을 엄청나게 참패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한 그런 전당대회가 될수록 그래도 합리적이고 좀 객관적인 국민정당으로 이렇게 우리가 체질을 전환시킬 수 있는데 큰 힘이 되거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전당대회가 늦춰지면서 남아있는 거는 강성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특히 뭐 그런 지지층들이 이제 목소리가 더 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가 늦춰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당을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우려하고 있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한길 씨 또 입당 소식으로 또 더 많은 전한길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입당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올 법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 이거는 아주 큰 홍보가 된 겁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거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7.5%, 민주당은 44.9%,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유권자 1,00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쿠키뉴스 또 한길리서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텐데요. 예, 문정수님, 윤희숙 의원님 사이다였어요. 현상만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복경님, 국민의힘은 누가 하나 책임지려고 한 사람이 없네요. 많은데 말이죠. 김태환님, 국민의힘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정당으로 새롭게 진짜 국민에게 힘을 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우님, 국민의힘은 그거 내치지 못하면 사라질 듯해요. 정신 좀 차립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가 또 잠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하는 사이에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오후에 주영진의 뉴스 직격 직전에 브리핑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대미 특사 그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다 안 간다 말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안 가는 걸로 결정이 내려졌는데 우상호 정무수석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미 특사단 단장은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한미의원연맹 이사 이렇게 3인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특사단의 성격은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특사단 성격이 아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변화된 대한민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러한 특사단 성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원래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좀 가시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박용만 회장님으로 바뀌게 된 그 배경이나 재반 사정을 수석님께서 설명을 주셨다고 하셔서요. 좀 어떤 배경으로 그런 좀 교체라고 해야 될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선호 의원. 네.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뭡니까? 뭐 뉴스 직격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대충 아실 네, 거라고 뉴스에 생각이 관심이 되는데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발표가 나왔을 때 지금 교체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전 최고위원이 텔레그램으로 이제 김종인 미국 특사에 대해서 이연주 의원이 그렇습니다. 네. 반대하는 내용의 이제 텔레그램을 사실 이제 기자들이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달이 난 것이고 둘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빠진 건데 원래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이현주 의원 후원회장을 한 6년, 7년 정도, 7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는지는 알아. 그런데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 그 왜 그러는지는 아는데
개의치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 두 예. 사람을 다 바꾸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미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또 사정 설명을 했다. 양해를 구했다. 그러니까 예우를 해준 거죠. 대통령실에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괜찮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쿨하게 받긴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이현지 의원이 왜 그랬을까? 7년 동안이나 후원회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또 우리 기자들이 또 취재를 해야 뒷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인사청문회가 이제 오늘 거의 진행이 되고 나면 아마도 저희가 이 시간에 늘 얘기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또 질문이 있었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강희정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기류 변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관계자가 어떤 발언을 했든 현재 상태에서는 개인 의견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아직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는 금요일 이후에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고요. 그 종합 보고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지침을 주실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든가 대통령 기류가 여전하다든가 하는 그 기류에 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판단에 대한 기류가 현재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종합보고하지 않았고 종합보고한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일정한 인사권자로서의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내일까지 청문회 마치고 나서 그때 기류를 보고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가 옛날 정의당 데스노트를 연상시키는 3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이진숙, 강선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유임을 발표한 송미령 농림부 장관. 네, 뭐 송미령 장관은 일단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너무 많이 발표하면 데스노트의 그 권위가 좀 떨어져요. 데스노트라는 명칭은 제대로 맞췄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20초. 예. 어쨌든지 간에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있었던 건 당시 문재인 정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걸 명분으로 삼았으니까 지금 제3당이 좀 분발하셔야 될 겁니다. 제3당이 분발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입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계속 내립니다. 피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